유튜브가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유튜브 알고리즘도요, 최근에 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졌어요. 많은 분들이 조회수, 구독자 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도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유튜브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조회수랑 구독자 수는 정말 쓸데없는 수치가 됐습니다. 이 변화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살아남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전에는 유튜브 채널 3개를 말아먹었는데 지금까지 1년 8개월이 넘도록 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회수 수익 외에 다양한 수익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직접 느낀 것과 여러 채널 그리고 기업 컨설팅 등을 하면서 최근에 깨달은 것들을 제가 이 영상에서 공유 드릴게요. 제가 오늘 3가지 핵심을 말씀을 드릴 건데 마지막 3번째는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요. 꼭 마지막 것까지 들어보세요. 바로 가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알고리즘이 최근에 진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구독자 기반 노출을 해주던 이 알고리즘이 이제는 반응도 기반 노출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내 영상을 내 구독자들한테 먼저 노출을 시켜줬는데 이제는 내 구독자들이 아니라 그냥 이 컨텐츠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한테 영상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 업데이트가 좀 크게 됐어요. 아마 최근에 이전보다 왜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이 알고리즘 변경 때문일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알아야 할 건요, 구독자 수는 중요하지 않다예요. 저희가 아무리 구독자를 막 모으더라도 내 영상을 구독자한테 노출 안 시켜줄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광고를 주는 기업들도 예전에는 구독자 수를 기반으로 단가를 측정을 했거든요. 뭐 구독자 3,000명이면 30만원, 5,000명에 5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구독자 수가 의미가 없는 걸 아니까 구독자가 아니라 평균 조회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단가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많이 그렇게 넘어왔어요. 아무튼 구독자한테 내 영상을 노출해주지 않는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죠. 내 구독자들한테 안 보여준다는 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구독자 수가 아니라 조회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조회수를 또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 또 큰 문제가 하나가 터져요. 저도 이 문제가 터지면서 진짜 힘들었는데요. 조회수만 쫓아서 영상을 막 만들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구독자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실 거예요.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저는 구독자가 8,000명 정도 될 때까지 정말 조회수에 집중해서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잘 터지는 주제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죠. 자, 조회수를 위한 영상이 있어요. 그럼 이 영상과 반대의 영상은 뭘까요? 반대 컨텐츠. 바로 내 기존 구독자와 소통하는 컨텐츠예요. 왜 이게 반대냐면 내 기존 구독자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클릭하지 않을 거예요. 이 컨텐츠를. 그래서 평소보다 조회수가 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조회수를 포기하고서라도 소통하는 컨텐츠를 만드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 여러분이 유튜브로 나를 브랜딩하고 지속 가능한 채널을 갖고 싶다? 그러면 이 컨텐츠를 하셔야 됩니다. 구독자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셔야 돼요. 제가 직접 컨텐츠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요, 컨텐츠를 이때까지는 조회수를 위한 컨텐츠를 계속 만들다가요, 이 영상을부터 제가 소통하는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긴 다시 조회수를 위한 컨텐츠, 여기는 다시 소통, 여기는 다시 조회수를 위한 컨텐츠, 여긴 다시 소통, 여긴 조회수를 위한 컨텐츠. 그래서 조회수를 보시면 진짜 들쭉날쭉해요. 얘는 2.7천회죠. 얘는 25만회입니다. 얘는 5천이고요. 얘는 13,000뷰고요. 얘는 다시 2,000뷰고요. 얘는 다시 2.7만회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번갈아 가면서 소통용 하나, 그리고 조회수를 위한 컨텐츠 하나, 이런 식으로 쌓아 나갔습니다. 오, 알고리즘이 변했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실제적인 그 전략이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조회수는 입구로, 관계는 출구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유튜브에선 조회수가 사실 필수긴 해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나와야 뭐 구독자가 늘든 뭐 서비스가 팔리든 내 팬이 되든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조회수가 사실 나오는 게 가장 시작이고 기본입니다. 그쵸? 조회수가 0이면 아무것도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와 키워드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조회수를 얻으셔서 사람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조회수가 입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 미리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 영상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내 스토리와 내 관점과 경험을 보여줘야 돼요. 그때부터 관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루카스님, 그러면 관계를 또 어떻게 만드는데요?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관계를 쌓아 나갔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정말 이렇게 찐팬까지도 만들면서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품 리뷰를 올리고 어떤 때는 브이로그를 올리고 이러면 주제가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요, 매번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는 끊어지죠. 왜냐면 나는 제품 리뷰를 보러 왔는데 갑자기 브이로그를 하니까요. 그쵸? 구독한 사람도 취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관된 주제로 컨텐츠를 올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첫 번째 채널은요, 정말 다양한 주제를 올렸어요. 주제가 없었죠, 사실. 자기계발이라는 너무 큰 키워드를 가지고 등산, 책 리뷰, 운동, 방청소 이런 걸 올렸어요. 그래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주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바로 메시지였어요. 아무리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내 메시지가 없다? 그러면 관계는 생기지 않더라고요. 이제는요. 옛날엔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올리는 건 사실 이제 기본입니다. 여기서 내 메시지가 없으면 차별화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잡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좋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제 챌린지를 수료하신 스페이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부동산 관련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판매하는 서비스가 있으셨죠. 부동산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컨텐츠도 만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구매 전환,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분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메시지를 발견시켜드리고 그 메시지를 컨텐츠에 녹였더니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다음날 이분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헐, 이게 진짜네요. 조회수 60인데 상담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분이 다음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서비스가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처럼요, 메시지가 정말 중요해요. 일관된 주제만 있는다고 이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주제에 맞는 나만의 관점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메시지예요. 근데요, 메시지만 또 전하잖아요? 그럼 조금 또 부족합니다. 여기서 딱 이 하나만 추가하시면요, 정말 찐팬들이 모이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될 거예요. 자,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의 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메시지에 깊이가 생겨요. 그리고 그 깊이가 찐팬을 만들어줍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 해볼게요. 매일 아침 건강한 습관을 만드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랑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을 러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매일 아침 건강한 습관을 만드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힘이 센가요? 그쵸? 후자가 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그 메시지대로 지금 살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셔야 돼요. 거기서 힘이 생깁니다. 저도 좋아하는 일로 컨텐츠를 만들어라, 그러면 인생이 바뀔 거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퇴사하고 컨텐츠를 만들면서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계속 컨텐츠 안에 녹이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까지만 해도 여정을 잘 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한 영상 4-5개 정도를 새로운 시도를 해봤거든요. 제 여정을 더 많이 보여주는 그런 컨텐츠들을 올렸어요. 브이로그 형식으로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이 영상도 벌써 4번째 봅니다. 그리고 다른 분도 이거 2번째 보면서 또 댓글 달아요.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 채널은 초반에 구독자 8,000명까지는 유튜브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는 채널이었어요. 저의 스토리와 경험은 많이 없었죠. 하지만 제 이야기를 담고 제 관점을 제 여정이랑 같이 보여드리기 시작했더니 이렇게 같은 영상을 돌려보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전 영상들에는 사실 저 자체가 좋아서 돌려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정보를 다시 들으려고 오신 분들은 있었겠죠. 저도 예전에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진짜 3-4번 계속 반복해서 보고, 최근에도 제가 좋아하는 분의 영상은 반복해서 보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서. 근데 제 영상이 누군가에게 그런 돌려볼 만한 영상이 됐다는 게 너무 좀 행복하더라고요. 저한테 정보만 얻고 싶은 분들이 아니라 저랑 함께 가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시작하시고 뭔가 새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걸 적용하시려면 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이걸 해보면서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실패하지 않는 유튜브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할 1년 8개월 전에도 다 늦었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전 유튜브 이런 SNS는요, 늦은 시기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저는 자기만의 메시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이 유튜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요, 좋아하는 일로 여러분이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로 컨텐츠를 1년간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선 조회수가 나오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도 여러분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실력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 됐을 거예요. 그 정도면. 그리고 이제 그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이 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콘텐츠를 또 계속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 분야로 도움을 여러분한테 얻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자, 그렇게 쌓인 실력을 가지고 또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세상에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그 도움을 얻고 싶어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댓글이나 이메일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로 정말 원하는 인생을 당겨올 수 있어요. 그게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저께 제가 챌린지 수강하신 분들이랑 라이브에서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때 너무 좋은 소식을 들려주신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이 쇼트트랙 동호회를 하시고 또 그거를 취미로 하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 채널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채널에 이렇게 선수 영상으로 나오는 게 국가대표 분들의 이 로망이 됐다고 해요. 다 안 돼요, 그 채널을. 그래서 이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국가대표 인터뷰도 최근에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인생, 그리고 좋아하는 일로 정말 수많은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은요, 건디라는 분인데 건축 디자인을 주제로 디자인하는 법을 알려주는 채널이에요. 근데 이분도요, 어도비 행사 나가고 싶다, 한 3개월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 목표라고. 근데 이분이 최근에 어도비 코리아한테 연락을 받고 거기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정말 좋아하는 일로 새로운 기회들을 계속 생기게 되잖아요, 유튜브 때문에. 저는 유튜브는 단순히 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일로 인생을 바꿔주는 플랫폼이 유튜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얘기하지 못한 좀 더 깊은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뉴스레터 신청해주세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일로 콘텐츠를 만드세요. 그게 인생을 바꿔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